두 번째는 송옥진 박사님. 우리 하가점 하층문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고조선 문화권과 상당한 친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류사학계에서는 이게 미운 오리새끼라고 합니다. 이 하가점 하층문화는 정말 1800개 지금 확인된 유적이 있는데 그중에 손가락으로 셀 만큼만 지금 발굴이 됐고 발굴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그런 불모지인데 성욱진 박사님이 또 집요하게 이걸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도정자 2번 가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유적지인데 오늘 아주 재밌는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소옥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도정자 유적으로 보는 고조선의 주거지 성격이라는 거는 일단 그 범위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지역은 그 만주와 한반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적별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도정자 유적은 그 중에서도 하가점 하층 문화로 편연이 되어 있는 유적 그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왜 고조선의 주거지를 얘기를 하느냐? 사실 고조선의 주거지는 그 기본적으로 사서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범위를 만주와 한반도로 규정을 했을 때 만주에 있는 것도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도정자 유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들을 보이는데 이 특이점이라는 것은 사실 주거지라는 것이 그 대대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에서 집이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도정자 유적 같은 경우에는 산등성이에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다가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 산을 드러내면서 그 집의 벽체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고학적 자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적입니다. 먼저 이도정자 유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기준으로 보면 하가점 하층시대 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가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 분명하게 삼국유사든 세종실록이든 고조선의 그 연대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문헌적으로도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고조선 시대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는 4가지 파트로 발굴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발굴할 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해자와 성벽, 주거지, 묘지, 유역으로 구분된다. 면적은 5만 평방미터에 700여 곳에 이제 지점이 보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크고 작은 유물이긴 하지만 조각 파편 이런 것까지 해서 1,5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이 이도정자 유적에 이제 초기 발굴한 다음에 그 중국의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초기 모습을 촬영을 해놓고 이 모습은 초기의 발굴자들의 원고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거가 방송으로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일단 보자면 이도정자 유적은 적봉에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습니다. 저 노란색이 도로인데 차오양이라고 적혀있는 조기에서부터 적봉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건축하다가 발견된 겁니다. 그 옆에 삼자점과 그 오른쪽에 강가둔 유적이 그 석성 내지는 집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도정자 유적은 도로를 만들다가 발견이 되었고 삼자점하고 강가둔 유적은 그 주변에 이제 대형 저수시설을 건축을 하는 와중에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통 국가에서 거대 건축을 할 때 아마 이런 유적이 나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구제 발굴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지역, 이건 지금 적봉시만 드러낸 건데 적봉시에 있는 하가점 하층 시대의 문화 유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하면 한 5천여 곳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체크한 부분이 5천여 곳인데 이 중에서 정식으로 발굴 보고서가 나온 거는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물론 약식 보고서나 이런 거는 좀 더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발견한 건 손에 꼽는다는 정도죠. 그러면 이제 이 이도정자 유적이 우리가 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되느냐? 저거는 이제 위에서 항공사진인데 보시면 동그랗게 원으로 표현된 부분이 집터라고 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원형으로 많이 나와 있고 중간 부분에 방형 두 위에 원형으로 된 거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가 조금 특이한 이제 공동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이도정자 유적이 속한 하가점 하층 문화의 거주지, 그러니까 집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태적이 두꺼우며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까지 주구장창 거기에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크게 정말 기후변화가 크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거기서 그냥 대대손손 살았다는 얘기고 이렇기 때문에 농경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인구의 증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이한 이제 분업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사회 발달 그리고 옆 지역과의 교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고 주변하고의 유적 마을 간의 분포가 밀집되어 있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가점 하층 문화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구릉이라고 얘기하는 언덕배기에 있는 곳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짓는 소재로는 주위에 돌하고 흙을 사용해서 성벽 또는 해자를 만들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하고 지면에 이제 바닥에 풀 섞은 진흙에다가 풀을 섞어서 접착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바르고 그리고 이도정자 유적에서도 보시면 세부 사진을 보시면 벽돌을 쌓고 그 주위를 흙으로 쌓고 안쪽으로는 풀이 섞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주택을 짓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회토를 많이 사용한다. 건축 재료로 우리가 흙벽돌을 사용하는 거는 흔히 볼 수가 없는데 이도정자 유적에서는 적나라하게 집 사이에 흙벽돌 몇 개가 나온 것이 이제 보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주거지 부근에 묘지가 위치합니다. 이도정자 유적보다 조금 후대, 그러니까 몇백 년 뒤에 유적인 대전자 유적은 묘지가 굉장히 800여 개의 묘지에 부정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가점 하층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유적인데 이 대전자 유적도 마찬가지로 대전자 유적은 사실 묘지 위주로 발굴이 되어서 묘지가 좀 유명해져 있고 근데 그 인근에 바로 주거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발굴도 일부 됐었고 근데 이 이도정자 유적 같은 경우에는 묘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일부 발표만 됐고 주거지 위주로 벽돌 집을 가진 주거지 위주로 공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곳에가 이도정자 유적과 대전자 유적을 포함한 하가점 하층 문화의 묘 형식, 묘광은 보통 장방형의 수열 토광이 많고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묘처럼 얕게 묻는 게 아니라 좀 깊이 1m 이상을 파서 묻는다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도정자 유적의 특징 4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해자입니다. 이거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얘기할 때 주변을 이렇게 파서
환호를 두른다, 뭐 해자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른쪽 사진이 이도정자 유적의 해자 사진입니다. 상당히 깊이 판 거를 알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단면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해자를 파면서 그 흙을 옆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쌓아서 옆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집 유적의 바닥면과 그 해자의 성벽면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처음에 발굴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환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역에 아주 이전, 사진은 흑룡 문화인데 8,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요때부터 마을 주변에 해자를 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우에는 해자를 얘기할 때 항상 뭐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뭐 동물의 침입을 뭐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진으로만 놓고 보면 마을 중간에,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다 집 터인데 그 주변에 해자를 둘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에 대한 것도 사실 일괄적으로 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에서 요즘은 조금 탈피해서 좀 더 다양한 활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연구되어지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특징적으로 또 치를 얘기하는 성벽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이제 이도정자 유적이 그 박물관으로 개관을 하면서 처음에 발견 당시에 그 조사자들이 삼자점의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삼자점 그 성벽을 보고 비슷하게 만든 인위적인 치 구조물입니다. 그 삼자점이라고 하면 이제 석성으로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거주지 유적인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삼자점에서 보이는 성벽 치의 모습이고, 오른쪽 아래는 이도정자에서 이제 일부러 만든 치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자점 유적도 굉장히 오래된 유적인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치의 형태와 최근에 만든 그 인공적인 치의 모양을 보면 이게 같은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멋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치가 이제 방어형이다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과연 방어형이었을까라는 의문으로 또 다른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덤인데, 이도정자 유적의 무덤은 알려진 바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진도 많지 않고, 다만 이제 조기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허리 높이까지 무덤이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깊이 파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유구는 사실 다리를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 하나가 유구 하나들이 이제 묻혀 있는 건데 상당히 그 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최근에 뭐 공동 묘지를 만들듯이 사실 계획대로 여기는 묘지 구간으로 해서 묘지를 사용을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네, 무덤에서 그 고든장을 하고 그 다음에 깊게 묻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런 채색토기 3점이 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무덤 나온 거의 크기도 물론 크고 해서 당시에 이제 무덤에도 계층 간의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하가점 하층 문화의 토기 전형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덤에서 나온 토기고, 실질적인 이제 거주지 지역에서도 토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생활 용기로서 이것처럼 채색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아무 채색이 없거나 아니면 형태가 여러 가지의 토기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도정자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집터는 사실 이게 이제 복원된 박물관 안의 모습인데, 이도정자 유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저 그 집체의 벽과 그 주위의 돌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돌담을 두르고 그 안에 집을 마련하고 그 앞에 바로 또 집 안에서 문지방을 나와서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간을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집 하나의 안을 이렇게 구획화하고 가운데 화덕을 놓았고, 그리고 월낙이라고 해서 마당이 있는 집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집 주변에 구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탄화된 그 벽시 이런 게 나오고, 회토가 있고,
이런 종류로 해서 주로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 그 집터를 그 단면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도정자 유적은 그 이전에도 계속 사람들이 살아왔던 거고 그 밑에 층층이 이제 개보수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벽면도 그렇고 그 밑에 이제 단층도 그렇고 이거는 주변을 이제 돌로 쌓아서 그다음에 공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뒷뜰 뭐 앞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집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예전에는 이런 형식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중국에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구획화되고 정형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서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집과 집 사이를 보면 골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1, 2, 3호로 나눠져 있는 건데 그 사이가 사이길입니다. 골목입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러한 그 유적들이 사실 비슷한 유형의 유적이 근처 5km마다 존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마을들이 인근에서 쭉 있는데 그 마을들이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구덩이인데 구덩이가 사실은 위에 있고 밑에 집으로 쓰였던 거가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뭐 장독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저장 구덩이일 수도 있고 그 서술하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저장 구덩이 외에는 별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을 구조를 할 때 벽돌을 넣고 그 주위를 이제 풀 바른 진흙 이건 바깥쪽에 안쪽에는 풀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어서 이제 견고하게 더 지을 수 있고 밀착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적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발견된 거고 중국 이제 초기의 학자들이 서술하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서술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여지는 저거는 그 전망구멍이라는 구멍이 벽에 뚫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이 유적이 위치한 지금 이거는 초기에 아마 박물관이 되어 있기 전에 안쪽에서 찍은 것 같은데 구멍을 자세히 보면 저 멀리가 좀 보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적의 침입을 위해서 전망대로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또 드는 부분이고 이거는 오히려 전망 구멍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기 혹은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시대에 치가 있는 해자가 있는 뭐 그 성벽이 있는 유적이 나오면 항상 뭐 적의 침입에 대비해 가지고 뭐 화살촉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서술에서 벗어나서 이거의 그 다양성을 찾고 이게 과연 그러한 용도로 쓰여졌을까 하는 연구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집터에서 나온 유물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도정자 유적을 정리를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우리 이번 패널이 역사 왜곡 패널인데 역사 왜곡은 사실 중국과 일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이전의 역사를 자꾸 모르고 지나가고 남이 주장하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 하니까 그런 왜곡들이 점차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도정자 유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견해는 뭐가 없을까라고 좀 자문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의입니다. 이도정자 유적은 그 중에서도 주거에 해당하는 유적인데 이 시대에 또 물론 의식주의에서 의관을 갖춘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초모산에 있는 인물상의 위에를 보면 관모 같은 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1세기 전의 비단. 이런 것들을 보면 의관을 갖춘다라는 거는 되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식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먹거리. 왼쪽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시골이나 이런 데서도 보일 수 있는 장독을 묻고 있습니다. 위에는. 두 번째가 이도정자에서 유적에서 보인 그 구덩인데 형태로 보면 위에 것과 아래 것은 사실 그 용도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도정자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토기유입니다. 이런 걸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먹거리 중에서 과연 해자나 이런 구덩이들이 뭘로 쓰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삶에서 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물, 우리는 항상 이제 우물을 파서 우물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가 서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선 재미 박사께서도 파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을 같이 쓰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마 우리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다양한 우물 문화로. 그래서 우리 식대로 중국에서 제공된 발굴 조사 자료를 보고 우리 식대로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보자면 시경 한역편에서도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고조선에서는 성을 쌓고 해자를 팠고 농토를 정리하고 세금을 매겼다라고 적혀 있듯이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우리의 특징을 얘기를 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왜 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사설을 찾아보면 태백일사 황국본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추대를 할 건가, 아까 다 원형이었는데 하나만 방형이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F8이라고 하는, 거기는 조금 넓은 공간이고 거기는 공동 생활을 했을 것이다, 혹은 뭐 지도자가 거주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특이하게도 앞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뭐 환인이든 임금이든 당군이든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공유했던 부분이었을 거로 생각되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장승. 입구에 아까 삼저점 유적에서 보면 이도정자에서는 이런 장승이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삼저점 되게 유사한 같은 유적인 삼저점 유적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모양을 가진 돌, 입간판처럼 생긴 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도 석장승이라고 해서 돌에 새긴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우음을 단순히 중국에서는 그냥 저장용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아직도 이런 옛날 화장실들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벽시 같은 걸 넣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경내에 있는, 집 근처 가까이에 있는 구덩이는 화장실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화장실을 아유 멀리 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정원 문화 이런 데서 상을 받은 작품인데 화장실 바로 앞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친연성을 가지고 모든 구조물들을 만든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가점 하층 문화의 주거지가 갖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에서 과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가 계속이 되고, 그리고 형태가 되게 다양한 원형, 방형 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창의적인 건축물 혹은 토기 이런 것들, 그렇지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거고,
끝으로 이제 이러한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과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각종 K 시리즈에서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거는 이 이도정자 유적에서 보여주듯이 저는 그거의 그 한 해자 안에, 한 울타리 안에, 그리고 내 집 공간을 벽을 쌓지만 옆에 골목을 놔둠으로써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 유적을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할 때 좀 더 고조선의 문화, 뭐 고조선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호진 박사님이 아주 풍부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고조선 문화권으로 추정되는 이도정자 하가자마청 문화의 이도정자의 생활상을 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묶어주신 것 같습니다.